여러분,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원달러 환율이 146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말에 강력한 개입을 했었죠. 1480원을 1440원대로 내렸습니다. 겨우 2주 만입니다. 다시 1470원 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상승 속도입니다. 연초에 1430원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40원이 뛰었습니다. 하루에 4원씩 오른 겁니다.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화의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달러를 50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주도 안 돼서 원점 복거입니다. 정부 개입이 무력화됐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고환율의 피해는 수출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께 직격탄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마트 가면 수입 식품 값이 올랐습니다.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비쌉니다. 병원 가면 수입 의약품 값이 올랐습니다. 해외여행 경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환율이 다시 치솟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환율은 나와 상관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의 생활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다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10월 환율이 900원 되었습니다. 12월 18일 환율이 1965원까지 갔습니다. 2달 만에 2배가 뛴 겁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바닥났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해 3월 환율이 980원이었습니다. 11월에는 1513원까지 갔습니다. 8개월 만에 500원 이상 뛴 겁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3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그제야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일본은 더 극단적입니다. 2022년 초 N달러 환율이 115엔이었습니다. 그해 10월 152엔까지 갔습니다. 10개월 만에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환율 개입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금리를 올려서야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환율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달러를 쏟아부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근본 대책은 금리입니다. 셋째, 환율 폭등은 서민을 직격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왜 오르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누가 달러를 삽니까?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억 달러를 삽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미국 주식 붐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개인들이 600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셋째, 기업들입니다. 해외 공장을 짓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엄청난 달러를 씁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십시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해외 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출입보다 투자가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공급은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팔아야 하는데 안 팝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달러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 연동입니다. 원화와 엔화는 같이 움직입니다. 엔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경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면 일본 제품이 싸집니다. 한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화도 약세가 돼야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8엔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자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1468원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리면 표를 잃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엔화가 계속 약세면 원화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불확실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를 내려라. 연준이 너무 느리다고 압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충돌했습니다. 심지어 파월을 해임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달러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2025년 한 해 동안 9.4%나 떨어졌습니다. 8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달러 문제가 아니라 원화 문제라는 겁니다. 원화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때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세 우려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국인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2026년 1월, 이 시점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 압박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개입 무력화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정부가 강력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시장이 놀랐습니다. 그날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1483원에서 144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달러를 50억 달러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랐습니다. 1월 2일 1443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1월 12일 1468원까지 갔습니다. 시장이 정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부가 또 개입할 수 있어?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남았어? 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4,28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현금성 예금이 319억 달러입니다.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 12월에 50억 달러를 썼습니다. 몇 번 더 쓰면 바닥납니다.
두 번째는 미국 고용 호조입니다. 2026년 1월 9일, 미국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이 4.4%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4.5%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고용이 좋으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2026년 금리 인하를 2회 예상했습니다. 이제 1회로 줄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월 6일부터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1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2026년 1월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1월 12일 하루에만 3,516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해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갑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입니다. WGBI 편입 효과가 끝났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입이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펀더멘털 악화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최저입니다. 2026년 전망은 0.9%입니다. 더 나빠집니다. 저성장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치 불안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계속됩니다. IMF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습니다. GDP의 10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기의 실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1,500원 돌파입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1분기 환율을 1,500원에서 1,520원으로 봅니다. 엔화가 160엔을 넘거나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때리면 1,500원 돌파입니다. 1,500원을 넘으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집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석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수입 식품값이 30% 오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외환 보유액 고갈입니다. 총액 4,280억 달러 중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성 예금은 319억 달러뿐입니다. 작년 12월 50억 달러를 썼습니다. 몇 번 더 쓰면 바닥납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 1997년 재현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금리 딜레마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때문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폭등, 올리면 경제 붕괴입니다. 1분기가 고비입니다. 지금부터 3월까지가 1,500원 돌파 여부를 결정합니다. 1분기에 1,500원 넘으면 2분기는 1,520원, 1,550원까지 갑니다. 반대로 1,450원 아래로 안정되면 하반기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달러 30에서 40% 확보입니다. 작년 1,300원대 샀으면 지금 15% 수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 늦었습니다. 1,500원, 1,550원 갈 수 있습니다. 1억 원 있다면 3천에서 4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십시오. 분할 매수하십시오. 이번 주 30%, 다음 주 30%,
그 다음 주 40% 나눠서 사십시오. 달러 예금이 좋습니다. 현찰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미국 국채 ETF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입 물가 대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주요 습관을 바꾸십시오. 급가속, 급정거를 줄이십시오. 연비가 10에서 20% 좋아집니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십시오.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과일, 수입 육류 대신 국산으로 바꾸십시오. 커피는 100% 수입입니다. 커피값이 오를 겁니다. 집에서 타먹는 걸 줄이십시오. 수입 의약품은 국산 제네릭으로 바꾸십시오. 해외여행은 자제하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환율 연동 투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이익을 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으면 손해입니다. 정유, 항공은 피하십시오. 환율 ETF도 있습니다. 큐어더스 미국 달러 선물,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같은 ETF입니다. 금도 좋습니다. 주식 자산의 40%를 수출주로, 10%는 환율 ETF, 10%는 금으로 분산하십시오. 6단계 실행 플랜입니다. 1단계.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달러 예금 개설하고 10% 즉시 매수하십시오. 2단계. 이번 주 나머지 20에서 30% 3일 분할 매수하십시오. 3단계. 다음 주 수입품 절약 계획 세우십시오. 4단계. 이번 달 수출주와 환율 ETF 포트폴리오 구성하십시오. 5단계. 매주 금요일 환율 확인하고 1,500원 돌파 시 달러 비중 50%로 증량하십시오. 6단계. 분기마다 전략 점검하고 재조정하십시오. 여러분,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 개입도 2주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1,500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달러 30에서 40% 확보하고 수입품 소비 줄이고 수출주에 투자하십시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 자산이 노후의 전부입니다. 환율로 10에서 20% 손실 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1997년, 2008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달러를 미리 확보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기회입니다. 정보에 민감하고 오늘 당장 행동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강합니다. 외환보유액 4,28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준비하신다면 어떤 환율 변동이 와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